네, 안녕하세요. 바일로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업투자자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저는 어떤 식으로 소득을 현재 발생시키고 있고 어떻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뉴스 기사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서학개미 세금 폭탄 이런 기사가 있죠.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손실상계를 안 해줘요. 쉬운 말로 제가 이번 연도에 마이너스 5천을 잃고 내년에 플러스 1억을 벌면 자, 5천 잃고 1억 벌었으니 순수익은 플러스 5천이 되겠죠. 하지만 이 년도에 잃었던 거에 대해서는 손실상계를 해주지 않고 이 년도에 벌었던 거에 대해서 22%의 미국 주식의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내 순수익은 플러스 5천이지만 세금으로 2,200이 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하고 엣지 싸움을 하는 이 주식 시장에서 결국에는 세금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자산가들이 한국을 탈출한다던가 오프쇼어 국가의 법인을 세운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나라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실 나라는 자국민들을 보호해 준다기보다는요. 이 나라는 결국에 나라까지도 이익 집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한 국가조차도 사실은 이익 집단이라는 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나라가 흡수를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키워가는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세청이라고 하면 이 국세청이 과연 정의로운 기관인가? 이 국세청이 과연 어떤 기관인가를 보면 사실 국세청조차도 이익 집단입니다. 국세청조차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추징을 많이 할수록 성과 보수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돈을 누군가는 가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 자산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방법들로 돈이 몰리는 곳에서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구조이지만 우리가 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피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저희의 자유겠죠. 지금 200억 원대의 제조업체를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세만 115억이에요. 열심히 이제 부모 세대에서 돈을 200억대를 벌어서 물려주면 나라가 그 중에 11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50% 이상을 가져가죠. 이런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 국가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IT 환경, 그리고 깔끔한 도시 환경 등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걸 누리는 것도 자유고,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자유고, 국가가 개인들에게 더 뜯어낼 방법을 찾는 것 또한 국가의 자유입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쉽게 조금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세금 구조를 어떻게 돼 있나 대략적으로 보면 큰 맥락으로 근로소득하고 투자소득으로 일단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이 투자소득이라는 것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전업투자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인데 이걸 이제 약간 근로소득 혹은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죠. 사실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이 투자일 수 있는데 일단은 세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 이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뭐 아실 테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짚어보고요. 투자소득을 먼저 보면은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 이렇게 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국내 주식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근데 5천 이상 수익금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고 3억이 넘어가면 27% 세금을 냅니다. 일단 번 돈의 4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도입하는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이기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승률 55%, 승률 60%를 만들려고 손익비 1.5대 1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시장에서 세금으로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세금으로 4분의 1이 날아가는데 과연 전업투자자들이 여기서 장기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수익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22%를 떼갑니다. 그리고 코인도 이제 과세가 시작될 경우에 250 이상 벌면은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 22%를 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 소득은 확정적으로 국가에서 떼갑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다만 근로소득이나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는 항목이 존재해요. 뭐 비용 처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임대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비용 처리 항목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투자로서 돈을 벌고 꾸준히 성공을 해 나가려면 여기 이제 국가가 분류해 놓은 이 투자 소득, 국가가 어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해 놓은 이 소득을 우리는 이 근로소득, 법인소득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확정적으로 뜯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비용이라는 필터기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고를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조금 큰 수익을 올리는,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무량한 투자자들은 파나마라던가 두바이, 싱가포르, 세이셸 등등의 흔히 말해서 텍스프리 세금을 안 내는 국가에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해외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더 이상 국가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한 거겠죠. 같은 경우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코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저 역시도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비용 처리 필터를 한번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디테일한 방법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쉽게 뭐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개인 투자자의 케이스에서 본인이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사, 즉 시작부터 뜯기고 시작하는, 확정적으로 뜯기고 시작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 해외 증권사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입출금을 보통 코인으로 할 겁니다. 그럼 코인은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한국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데, 자, 이 한국 거래소로 들어올 때 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서 한국에서 쓴 돈들을 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즉 투자해서 번 돈이 내가 한국 거래소에서 확정적으로 이런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항목으로 뜯기고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내가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벌어온 수익이다라고 신고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라는 필터를 껴서 내가 원하는 세금 구간으로 들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트레이더가 한 달에 5억을 번다라고 합시다. 자, 5억을 벌면 이 국내 시스템에서는 확정적으로 27%를 뜯길 거예요. 혹은 22%. 그럼 일단 세금이 1억 이상이 나오겠죠. 1억 이상을 뜯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외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벌어온 용역의 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5억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4억을 비용 처리를 하고요. 남은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게 되고요. 합법적으로. 그럼 1억의 세율 부과는 24% 정도입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세금을 내겠죠. 똑같이 5억을 벌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1억을 내게 되고요. 해외 증권사라던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은 세금을 2,40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업투자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분류해 놓은 이 투자소득이라는 테두리를 근로소득의 테두리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프라보션에서 제가 지금 프랍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레벨 5 펀딩 계좌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를 줍니다. 한화로 3억 원 되는 돈이고 이 계좌에서 불려서 나온 수익금의 60%가 제 성과 보수예요. 제가 저번 달에도 성과 보수 거의 1억 가까이 받았는데 자 이게 한국 증권사였다면 1억 낸 세금 1억 낸 수익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미 세금을 뜯기고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해외에서 트레이더로서 용역을 해서 1억이라는 수입을 올렸고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세금 신고를 할지는 제 선택의 영역으로 제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제가 여기 있는 이 만약에 프라보션 마스터카드로 성과보수 1억을 전부 다 사용한다면 국내 세무당국에 납부할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그냥 비용 처리, 제가 쓴 돈이 되는 거겠죠. 혹은 비용으로 쓰지 않고 내가 그 수익금을 잘 모아두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마스터카드의 인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 자산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죠. 디테일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는 국가라는 이익 집단이 세금을 걷어가는 걸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자유로 방어할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이런 해외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게 그리고 제 주변 우수한 트레이더들이 모두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마찬가지로 제가 이 프라보션에서 합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올림픽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한 증권사정 이런 식으로
자산 사업도 진행을 하고 뭐 국제 구호 활동도 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 뭐 주식뿐만 아니라 포렉스, 픽스 타임 다양한 거래 상품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상 경력으로 들어가 봐도 업력이 그래도 11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군들을 중개를 하면서 이 증권사는 마찬가지로 거래 수수료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증권사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훨씬 더 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누아투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죠. 바누아투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고 국제금융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뭐 호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제3자한테 항상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2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만약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예치금 2만 달러는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약 2만 달러 정도 넣고 거래하시면은 큰 위험이 없고요. 저는 트라트레이딩 계좌를 받아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회사 돈 20만 달러를 운용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우량한 미국 주식들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미국 주식은 1주, 2주 보유하면서 오르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이런 고점에서 우리는 숏을 쳐서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한 패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 일반 거래도 되고요. 이런 거래소에서 우리가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유리한 구간, 우리가 유리한 이 소득 구간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한국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가져갈 권리를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외국의 오프쇼어 국가의 텍스프리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당 법인으로 신고를 해서 뭐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나라의 부동산들을 취득을 하면서 법인을 키워가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실행하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없이 수익도 내지 못하면서 세금부터 생각하는 거 사실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실력을 키워서 혹은 이 프랍 트레이딩 회사에 테스트를 응시를 해서 큰 계좌를 굴려보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릇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금에 대한 강의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 제가 자주 찍지는 않는데 이번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강의 제작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